금융위원장님, 네. 추석 직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한 3군데 정도가 지금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서울은행 그 매각할 당시에 동부 컨소시움이 계약 등에 의한 공동지배, 다시 말해서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본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경남은행 매각 당시에도 당시 경은사랑 컨소시움의 경우에도 이게 동일인으로 봐서 산업자본 지분 소유 규제를 위반했다 해서 안 된다고 신재현 위원장이 밝힌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이 컨소시움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요. 예를 들면 한 컨소시움은 50%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는데 4% 의결권이 있는 주식 4%가 있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컨소시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컨소시움을 구성하면서 50% 지분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4%를 가진 자가 경영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50%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유형 무형에 무슨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요. 대개 10% 내외로 지금 지분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그중에 특정 주주가 지금 의결권을 경영권을 행사하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경우에 그 주주들 간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동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동일인의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 행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아직 인가 신청이 정확히 들어오지 예,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컨소시움 문제와 관련된 동일인에 대한 기존의 판단 입장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은행 등의 매각 과정에서 이 컨소시움 방식을 통한 산업은행의 그 소위 은행 소유가 허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그 주주들 간에 어떤 약정의 유형 무형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동일인 판단에 대한 금융의 입장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제가 그 예비인가 승인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의 공동 행사가 동일의 판단 여부에 근거가 됩니다. 아직 인가가 들어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져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들었던 50% 지분을 가지고도 4%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법 개정을 지금 전제로 어떤 약정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상의 유무형의 계약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50% 지분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손쉽게 은행업에 진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계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금리인데 제가 대부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신용 등급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신용 승인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모조리 다 30% 이상이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신용 등급 1등급보다 이 신용 등급 10등급보다 더 평균 금리가 높게 지금 그 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용 등급과 금리 간에 아무런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는 오히려 1등급에 대해서 10등급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연계 영업을 강화해서 저축은행의 그 소위 중금리 상품 강화하겠다 이거 발표하셨죠? 자, 제가 저축은행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축은행이 지금 대부업체를 닮아가고 있는데요. 광고비를 늘리고 신용등급을 차별하지 않는 지금 대부업체 영업 행태가 똑같습니다. 지금 개인 신용대출이 가장 높은 4개를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금리가 28.6%이고 신용등급 1등급에 대해서조차 지금 19.2%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을 대부업계에다 팔았습니다. 그 두 개가 웰컴하고 오케이죠. 네. 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이들이 인가 받을 때 자기들은 15%에서 20%대 중금리 상품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두 개 저축은행, 그 대부업체 계열의 저축은행은 평균 29.2%에다가 전체 신용등급에 대해서 다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체를 다 올려봐 보세요. 대체로 비슷한데 한 군데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페퍼라고 하는 데를 한번 봐주시죠. 1등급 11.9%에서 쭉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8.8%, 다시 말해서 중금리 때에 소위 저축은행 영업을 하고도 지금 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페퍼의 사례를 보면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서 15%에서 25% 사이대의 중금리 상품으로도 저축은행이 영업 가능하고 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부업체 평균하고요, 저축은행 평균 간의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35.3%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가 28.2%여서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대부업체가 약 35%고 저축은행 28%입니다. 만약에 대부업체를 정부안대로 29.9%로 낮추게 되면, 그런데 저축은행의 지금 금리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이 대부업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약 5에서 7%의 차이를 두고 이 대출금리 상품을 다뤄야만 대부업체와 차별하면서 상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업체의 금리를 29.9%로 낮춘다 그러면 서민의 가계부담, 소위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차별화하면서 상존하기 위해서도 대부업체와는 달리 한 5%포인트 차이로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되는데, 그거에 대해 금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저축업체와 대부업체 간의 금리를 차등적으로 해서 제한을 두자 하는 유죄 말씀이시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별로 금리를 어떤 구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저축은행 금리를 갖다가 대부업체가 차등화시킨다고 하면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 그 차등화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체만을 이용해야 하는, 즉 대부업체가 오히려 고유 영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저축은행이 중금리 때의 상품으로서 금리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은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운영 체계라든가 모니터링하고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법률상의 어떤 금리 상한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좀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